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M랩에서 학부 RA를 하고 있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A Novel Approach to Forecast Promising Technology through Patient Analysi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링크를 밑에다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총 이제 144회 인용된 그런 논문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짧게 여기다가 적었는데 먼저 특허 문서를 CPC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인용수, 또 패밀리 특허, 독립청구원 같은 그런 이제 페이셔드 인디케이터스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떤 기술 클러스터가 유망한지를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이제 총 5단계로 썼고요. 먼저 이 유망기술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또는 기업에서 성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핵심 기술인데 적절하게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직면하게 될 그런 어떤 미래를 이제 맞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R&D 수립에 있어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화된 개발,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에게 있어서 자동화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자동화된 게 아니라 좀 수동화된 그런 우리가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주로 집중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 수많은 그런 기술들 또 유망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문가가 일일이 다 이제 보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그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지 뭐 시간도 결국에는 이제 어, 시간도 돈이다. 그런 말처럼 이런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비아스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서로 다르게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의견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페이션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허는 우리에게 법적인 보호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 뒤에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나올 건데 히스토리컬 페이셔널 데이터를 활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오브젝티브리랑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블리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냐? 미래의 그 유망 기술이 뭐가 될지를 결정하는 객관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페이셔널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우리는 식별할 수 있대요. 그 구체적인
상세한 그런 기술적 영역들을 설령 디퍼런트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술이나 또는 산업에 구성된 그런 특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세한 기술적 영역을 식별할 수가 있대요. 그 말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결정하고 확인할 수가 있대요. 유망한 프로스펙트를,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그 테크놀로지컬 필드를 통해서 또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대요. 특허와 그 다음에 발견된 핵심 특허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뭘 함으로써 특허 네트워크를 형성함을 통해서. 근데 이 특허 네트워크는 유사한 텀스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특허의 유사한 그런 텀을 기반으로 특허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관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페이션트 인디케이터스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게 아까 초반에 펄포즈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시밀러 텀스가 결국에는 아까 그 클러스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수집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게 되는 건데, 이는 통계 분석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때 트레이닝 데이터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테스트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전체 퀄리티 데이터에서 한 70% 정도를 할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좀 많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과거에 보면요, 과거에는 부적절한 시스템이었대요.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기업도 굳이 특허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장 모 IT 기업의 특허 전쟁, 이런 어떤 이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기업들이 이 특허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they not only have offensive and defensive functions, 그러니까 단순히 뭐 디펜시브한 이런 기능들을 특허가 제공할 뿐만 아니라 be used as an efficient technology management strategy, 그러니까 기술 경영 어떤 그 전략으로서도 특허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을 했대요. 그 대표적으로 델파이와 시나리오 접근법을 했다고 합니다. 델파이 보면은 전문가들의 그 합의 프로세스는요,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인대요. 기술 전문가들은 참여하고 또 검토를 한대요. 그 수많은 어떤 토픽들을.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전에 그 간과되거나 또는 무시된 것까지도 다 우리가 리뷰를 한대요. 전문가들은 식별을 한대요. 그 사업 기회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델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대요. 과거의 특허 데이터가 unavailable 하거나 또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 불가능할 때, 그죠? 그럴 때 이 델파이 분석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 분석은 유즈블하대요. 우리가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불확실한 요인들에 대해서, 그죠?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우리가 투 사티스파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것들을 컨시더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시더링이 수행됨으로써 이제 만족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현재의 시츄에이션을 활용, 여기 그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평가와 이해, 그죠? 그러니까 투 사티스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메소드가,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정성적 분석을 델파이와 시나리오 분석을 했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고, 또 특정 미래의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요. 근데 한계점은 존재하겠죠. 먼저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티브 저지먼트,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전문가의 편향된 판단, 그쵸? 그리고 전문가의 후광 효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게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특정 분야를 더 잘 알거나, 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만약에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신뢰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편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은 우리가 한계점을 가는데요. 릴리어빌리티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제한된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미래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possibility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 결국에는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성적인 분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성적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같이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특허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성장 곡선, 로지스틱 성장 커브, 베스 모델. 그러니까 로지스틱 만약에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개형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통계 분석도 있고요. 또 연관 규칙 마이닝, IPC 코드 뒤에 나오겠지만 IPC 코드의 연관 규칙 마이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특히 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IPC를 기반으로 한다면 IPC와 IPC를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가장 중심적인 특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GTM을 활용해서 공백 기술을 예측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성적 분석과 함께 동행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But some limitations do exist. 아까 그 통계적 분석 나와 있죠. 그런데 고려하지 않는데요. 다양한 환경적인 팩터들을, 그죠? 연구자들의 이런 판단들은 여전히 특허 분석을, 그러니까 페이션트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들의 그런 어떤 좀 편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허의 IPC는 이런 어떤 기술 분류의 이런 브로된 IPC 코드가 이런 기술 분류의 이런 이제 브로드앤 앱스트랙트를 제공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어렵대요. 아까 IPC 기반의 연관교치 마이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IPC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기술 분류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을 하지만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런 some limita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reliability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보면은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유망기술 예측이라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유망기술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해본다. To overcome the existing drawbacks of promising technology forecast. 그러니까 유망기술 예측에 현존하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이 논문에서 이제 수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한된 이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특허를 가져오는데 USPTO, 이게 미국 특허청인데 웰니스 케어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데 CPC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죠. IPC보다 더 세분화된 특허 분류가 바로 CPC입니다. 그런데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 K-mean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집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디파이닝, 그러니까 상위 10개의 CPC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테크놀로지 디파이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평가는 아까 페이션트 인디케이터스, 그러니까 인용, 패밀리 특허, 독립청구항, 이 세 가지가 이제 페이션트 인디케이터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죠.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눔으로써.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의 선택을 보면은 아까 웰니스 케어 언급했는데 50살이 넘은
이제 성인의 52%가 컬리멘터리 헬스케어를 받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죠? 그리고 건강 케어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잠재력을 보여준대요. 웰니스 산업의 성장의 그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웰니스 케어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이제 IT와 그다음에 그 의료 이런 부분에 통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적절해 보인대요. 그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것에 적절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실험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해 본대요. 이 새로운 특허 분석 접근법으로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본다. 이런 뜻이죠. 데이터 취득. 아까 제가 미국 특허청 USPTO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나와 있는데 미국은 시장이래요. 가장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또 기술 개발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클러스터링이 나와 있는데 그 CPC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셔트 클러스터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치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그 상당량의 그런 특허 정보를 이렇게 서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류 시스템은 필요하대요. 그죠? 근데 왜 CPC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IPC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쓰는 이제 체계인데 요 IPC나 또는 다른 어떤 분류 체계에 비해서 CPC가 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C를 기반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특허 도큐멘트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군집을 형성을 한다는 얘기죠. CPC를 기반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렬들이 써 있는데 하나의 특허는 하나의 CPC보다 더 많다. 그렇겠죠? CPC라는 건 어떤 기술 분류 체계인데 어떤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특허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에 상세한 이제 좀 상세하고 좀 세부적인 기술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옵저베이션을 페이셔드로 두고 밸리에이블을 CPC로 둔다면 당연히 비대칭 행렬이 되겠죠. 이 비대칭 행렬을 특허와 특허 행렬을 두고 이 셀은 우리가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그러한 대칭 행렬을 두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주대각선이 상관관계가 1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페이셔드 1, 페이셔드 2의 상관관계는 0.51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PCM 그러니까 페이셔드 CPC 매트릭스에서 PPM 페이셔드 페이셔트 매트릭스로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 특허 문서를 낮은 차원의 공간으로 우리가 매핑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MD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컬서블 디멘셔널리티라고 써놨는데 차원의 저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변수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예측 모델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워진다는 뜻을
뜻하는데 예를 들자면 옵저베이션은 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변수가 하나면 이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직선 위에 옵저베이션이 있는 거고 변수가 두 개면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수가 세 개면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거겠죠 옵저베이션이. 그렇다는 얘기는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옵저베이션의 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어떤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 모델링이 그 옵저베이션을 다 외워버리면서 결론적으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차원의 저주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수많은 특허 도큐멘트들을 MDS를 통해서 차원이 낮은 공간으로 매핑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MDS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시밀리티 매트릭스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요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0과 2로. 그러니까 0에서 2라는 이 범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taking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옆에로 이제 수식을 보게 되다면, 이 d 스퀘어드는요, 근접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전 근접 제곱의 행렬에 어플라이드 하고요. 이 i는 n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고 그 고유 벡터 분해, 그러니까 b의 고유 벡터 분해는 나타내는데요. 특허 문서, 그러니까 2차원으로, 그러니까 페이션 도큐멘트 프로젝트를 2차원의 문서로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b의 고유치 분해가. 그리고 이 v2는요 나타낸대요. 고유 벡터를 e1과 e2에. 그리고 요 놈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요것도 우리가 제곱 루트, 그죠? 란다1, 란다2에 대한 제곱 루트를 나타냅니다. 아까 그 클러스터링 방법이 K-means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means라는 것은 K개의 클러스터를 갖는 시밀러, 그러니까 아까 시밀러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K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K 포인트가 주어지면은 이 초기의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는 이제 랜덤하게,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세팅되고요. 그 데이터의 그 세팅은 클러스터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nearest cluster centroid가 되는 거죠. 각 클러스터의 그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중심은요 재조정은 된대요.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옵저베이션의 평균값으로. 그리고 이 반복은요 끝난대요. 이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클러스터 안에서, 그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을 컨덕터 하려면은 거리, 그리고
클러스터의 숫자, 클러스터 K 숫자는 사전에 선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리를 측정하는 뭐 그런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K를 보통 이제 K를 한 3개 또는 4개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어쨌든 그 최적의 K 그 숫자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균 실루엣 너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실루엣 너비는 그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쓰이는데 그 클러스팅 결과의 밸리드 파일을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으로 씁니다. 클러스터 넘버, 그러니까 이상적인 클러스터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이 실루엣 너비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수식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AI는요 나타냅니다. 평균 비유사도를 i번째 옵저베이션과 그 다른 옵저베이션의 비유사도의 평균은 나타내고요. BI는 나타납니다. 평균 비유사도를 여기는 이제 그 i번째 옵저베이션이랑 그 다른 옵저베이션. 근데 여기는 같은 클러스터 안에. 근데 여기는 옆에 있는 클러스터. 여기는 이제 집단 내, 여기는 집단 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루엣 너비는요. 마이너스 1에서 1 값을 가는데요. 그죠? 1에 가까워질수록 베러 컴포즈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클러스터의 값은요. 이제 여기 뭐 1에 가까울수록 되게 뭐 좋은 거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술 클러스터를 했으니까 이제 기술 디파이닝을 하자면 과거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했대요. 우리가 기술 클러스터를 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우리가 디파이닝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CPC가 아닌 IPC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관성이 높아진대요. 그 두 번째는 노이즈 특허가 많아지고요. 왜 그러냐? Different researchers,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은 생성한대요. 서로 다른 결과들을. If the technology clusters are defined based on top 10 or 5. 아까 IPC가 CPC보다는 인포메이션이 적고 또 광범위한 분야를 섭렵할 수는 있으나 상세한 정보까지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CPC를 썼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IPC를 썼고 이런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정성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 연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PC를 쓴다. 여기 나와 있네요. IPC보다 더 객관적이다. 그래서 CPC Compositional Ratios, 그죠? 예, 기술 클러스터, 그러니까 형성된 기술 클러스터의 CPC 구성 비율들을 어카운팅함으로써 우리는 볼 수 있대요. The overlapping, 중복된 기술 클러스터를 중복된 기술 클러스터가 identical
또는 amalgamation가 되는지, 그죠? 같은 기술적 영역의. 그러니까 identical 하거나 또는 합병이 됐는지, 오버래핑, 다양하고 디테일한 그런 테크놀로지컬 팩터들이 병합됐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기술들이 합쳐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중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페이셔트 인디케이터스로 특허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인용, 특허 패밀리, 독립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참고사항으로 쓸 수가 있고, 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이제 여러 나라의 특허를 이제 출원하게 된다면, 이 특허를 우리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원료라든지 이것도 코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같은 특허를 여러 나라에 출원한다는 뜻은 그만큼 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언급한 미국, 일본, 유럽은 우리가 이제 메이저한 시장으로 우리가 서제스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청구항. 독립청구의 숫자는 결국에는 비례한대요. 그 기술 보유의 숫자에. 그렇다기는 하나의 특허의 독립청구항이 많다는 뜻은 그 하나의 특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셔트 인디케이터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인용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의 특허는요, 하나의 특허가 이제 다른 많은 특허들에 의해서 그 인용이 되었으면 이것은 의미한대요. 굉장히 기술적인 좀 테크놀로지컬한 것을 크리에이트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뭘 통해서? 그 어떤 미래 기술 개발에 중요한 그런 컨트리뷰션으로. 그러니까 다른 많은 특허들이 어떤 하나의 특허를 인용한다면 그 하나의 특허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것이죠. 인용은 그 발명에 관련돼 있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대요. 이것이 정방향으로 인용되는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인용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허당 인용을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분모가 당연히 이제 그 하나의 특허당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최대치로 잡아도 1을 넘지 않겠죠,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분모에 해당되는 TI는 indicate, 나타내는데요. 어떤 기술 클러스터, 만약에 클러스터 1이라면은 클러스터 1의 모든 특허의 숫자를 의미하고, FCI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인용 특허의 숫자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TI분의 FC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 패밀리 특허 보면은 분명히 이제 같은 발명, 또 같은 발명자, 또는 같은 출원인. 근데 이게 미국, 일본, 유럽에 동시에 이렇게 출원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표로 쓰인대요. 그 기술의 레벨 또는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 그죠? 아까 언급했듯이 미국이나 재팬, 그러니까 일본은 메인 시장,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echnologies with many applications in major markets. 자, 이런 많은 그 추론, 그러니까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technologies with many applications in major market는 우리가 높은 가치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그러니까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TPI는요, TPI는 그 특허 패밀리가 된 그런 어떤 페이션트의 총량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패밀리 특허는 어느 나라에 출원했느냐, 그게 바로 미국, 유럽, 일본이래요. 그게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는 역시나 클러스터 I에 들어가는 전체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독립청구항 특허에서 우리가 일단 특허에서 독립청구항,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에서 보통 독립청구항이 특허 청구항 1항에 들어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디펜던트 클레임스를 적는 것은 특허를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적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청구의 양이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특허를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독립청구왕의 많은 양은 우리가 강력한, 그러니까 기술인데 강력한 권리를 갖는 기술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ICI 보면은 독립청구왕 수의 토탈 클러스터 I에 있는, 그리고 분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I에 있는 전체 토퍼 넘버스가 되는 것이죠. 토탈 넘버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2014년에서 2015년은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죠. 그 특허는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야 기술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13년에 출원한 특허는 아직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undisclosed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트레이닝셋은 1333개, 테스트셋은 849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CPC의 그 어떤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보면은 당연히 특허의 숫자가 트레이닝셋이 더 많은 만큼 트레이닝셋이 더 많죠. 근데 그래프의 개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PC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옵저베이션이 페이션트, 그 다음에 밸리에블이 CPC께 나와 있는데 1333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1442개의 CPC, 그 다음에 849개의 옵저베이션과 그 다음에 1326개의 밸리에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CM, 이 각각의 PCM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트레이닝이고 이거는 테스트인데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표현한 이 매트리스 벡터 범위가 트레이닝은 1.03, 그러니까 0에서 1.03576, 그 다음에 오른쪽 테스트는 0에서 1.037801, 뭐 여기까지 나타나 있는데,
0에 클로즈 할수록 더 그러니까 0에 클로즈 할수록 더 시밀러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뭔가 이 왼쪽이 좀 더 색깔들이 같은 색깔들이 더 모여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비하면 좀 색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모델링에서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그 평가 성능 자체가 트레이닝보다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각 PCM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클러스터 K를 정해야 하는데 클러스터 K 숫자,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K의 숫자는 결국에는 3이다. 그러니까 K가 3이 가장 이상적인 K-민스의 숫자다. 이렇게 보는데 the average silhouette with value is the highest. 그러니까 평균 실루엣으로 K를 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K가 3일 때 이 평균 실루엣이 가장 보면 이제 0.69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K는 3으로 정하면은 트레이닝셋에서 클러스터 1은 뭐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그리고 테스트에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가 이런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로 하고 나면 테크놀로지 디파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탑 10의 CPC를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표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결과에서 보면은 세 개의 같은 기술 클러스터,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에서 우리가 three of the same 테크놀로지 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트레이닝 셋 클러스터 1은 테스트 셋 클러스터 2와 매칭된다는 겁니다. As a technology related on entire wellness care business system. 그러니까 건강 케어 또는 환자 관리와 같은 이런 이제 영역들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셋 클러스터 2와 테스트셋 클러스터 3가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텔레메디슨 테크놀로지,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약간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리니컬 헬스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 이런 영역들이 어쨌든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뜻이고, 또 트레이닝 클러스터 3, 테스트 클러스터 1이 서로 매칭된다는 뜻이죠. 데이터 관리 테크놀로지가 환자 기록 또는 의료 이미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 1이 테스트 2에 매칭되고 클러스터 2가 3에 매칭되고 트레이닝 클러스터 3가 테스트 클러스터 1에 매칭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놨고 여기 텍스트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닝셋과 테스트셋 보면은 자, 7개의 CPC가 컨테인 됐는데 2개의 기술 클러스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셋에 있는
두 개의 기술 클러스터에서 그 7개의 CPC의 7개 공통된 CPC가 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트레이닝에서 클러스터 1과 테스트에서 클러스터 셋이 매칭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의 오버래핑 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개의 CPC는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 클러스터와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몇 개의 테크놀로지가 인테그레이션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는 상호 보완적이고 또 몇 개는 상호 보완적이고 몇 개는 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에서. 아까 데이터 매니지 테크놀로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서로 오버래핑 된 게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몇몇 개는 상호 보완적이고 또 몇몇 개는 상호 배타적인 이러한 CPC 컴포지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리절트를 보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 2가 가장 높아요. 인용 또 페이밀 특허 이거는 독립청광수 이 클러스터 2가 3개의 지표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망기술 클러스터 가장 높은 값을 갖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들이 다 나와 있는데 트레이닝 셋의 클러스터 2가 테스트 셋의 클러스터 3와 같다. 그리고 그거의 포션은 정말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증가했다. 49%에서 54.1%까지. 그리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2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가 있는데 이러한 그 포션들은 각각 감소했다. 이 두 개의 좀 덜 유망한 텔레메디슨 아까 텔레메디슨이 그거였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방금 가장 높다고 한 게 클러스터 2였잖아요. 트레인셋의 텔레메디슨.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 테스트 셋의 이 두 개의 이 것들은 텔레메디슨보다 덜 유망하기에 이 두 개의 R&D는 좀 느리대요. 이 기간이 테스트 셋이 아까 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인데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이 해당되는 이 기간에서 이 둘의 이 클러스터가 텔레메디슨,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의 클러스터 2에 비하여 덜 유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느리게 형성된대요. while 반면에 텔레메디슨이 굉장히 액티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citations, family patients 그리고 independent claims에서 이런 지표들에서 이제 우리는 그 prospects of technology를 평가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매니지 테크놀로지랑 비즈니스 시스템 테크놀로지는요 좀 덜 명확할 수가 있대요. 아까 초반에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같이 좀 기술적으로 덜 명확한 경우에는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 그러니까 그 기업의 노하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까 위쪽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 테크놀로지가 딱 기술적으로 그 어떤 텔레메디슨보다는 좀 덜 명확하기에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처럼 텔레메디슨보다 덜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허 활동이 좀 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제한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다. 이런 걸 나타나고 있네요. 자, 컨클루전. 결론 보면은 우리가 기술 클러스터, 그러니까 유사한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서 CPC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군집을 수행했고, IPC로 안 한 이유는 CPC가 IPC보다 더 디테일드 인포메이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기술 클러스터의 그런 어떤 프로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특허 그 인디케이터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가 유망한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 그러니까 특허, 그러니까 페이션트 패밀리, 시테이션스, 뭐 인디펜던트 클레임스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각 지표들은 중요한 정보의 조각입니다. 그 어떤 기술의 레벨이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텔레메디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클러스터 2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자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형성된 클러스터, 웰니스 케어에 형성된 클러스터는요, 보여주지 않는데요.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과거와 현재 사이에 파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radical innovation, over time, 자, 기술들은요, can integrate and converge, 그러니까 융합되고 합쳐질 수가 있대요. 다른 기술적 요인으로, 그죠? 또 brand new, 그러니까 새로 어떤 설립된 뭔가 새로운 분야 그런 테크놀로지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죠? 그러므로 이 연구의 이 파인디스를 기반으로 미래의 리서치, 그러니까 미래의 그 리서치는 우리가 좀 부합될 수가 있대요. 어떤 급진적인 변화, 어떤 급진적인 변화, 기술 클러스터의 형성에 접근함으로써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나 또는 이런 어떤 다른 산업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그 접근법으로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포캐스팅 하는데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보면은 이전 테크놀로지 포캐스트는요, 그러니까 포캐스트 연구는 제한되었대요. 왜? 특허 분석에 있어서 오롯이 하나의
특허 인포메이션 또는 기술 전문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설령 특허 지표로 활용하더라도 하나밖에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시테이션이 됐든 아니면 뭐 페이밀 특허가 됐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것, 다양한 정보, 아까 말씀드린 특허 지표, 세 가지의 특허 지표처럼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유망 기술을 폴캐스팅 하는 것. 이거는 어드밴티지가 있대요. 쉬운 접근.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높은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썼던 특허 지표들, 그리고 특허의 수, 또 CPC를 또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접근법, 제안의 접근법, 이거는 보여준대요. R&D 의사결정자들이 더 오브젝티브하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특허 분석이 이런 뜻이죠. 합병된 기술들,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합병된 기술들을 예측하는 것, 이거는 식별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또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대요. 짧은 관점으로. existing technologies, 그러니까 존재하는 기술들의 이런 프로스펙트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 그렇다면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좀 보자면, Studies that forecast promising technology, 그죠? Through the same method for various other industries are needed. 그러니까 특허 문서로만 가지고 우리가 특허 문서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허 도큐멘트만 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했다. 그죠?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future studies to take advantage of patient information with numerous technological impl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여기 써있네요. 이게 뭐 특허 침해라든지, 그죠? 또 어떤 특허가 표준이 되는 것인지, 또 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레포트나 보고서라든지 거기에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다른 분야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도 특허 분석에만 베이스를 했다. 특허 분석에만 베이스를 했다. 다른 어떤 레포트나, 그러니까 기술 동향에 대한 다른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선 오로지 특허 분석으로만 가지고 베이스를 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그리고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도 우리가 더더욱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더욱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유망 기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상세하고 좀 자세한 그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었고, 저 또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